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쌓여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자가 단 한 명만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무더기 미분양, 가격 하락은 더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지역들이 있죠.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고분양가에 책정된 그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방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에 책정이 됐던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너무나 높게 가격이 책정되었던 부분에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 할인된 가격 역시도 주변의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곳들도 있는데, 앞으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분양이 나는 물량들을 보면서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나와서 이제 해소가 되겠지만, 입지가 나쁘고 그리고 고분양가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물량들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쩌면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1순위 자격을 갖추고 경쟁이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됐는데,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쌓여감에 따라서 앞으로 어쩌면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이렇게 미분양 물량 중에도 좋은 입지의 물량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보고 입지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물량들이 아니면은 좀 이런 물량들을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높은 고분양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추후에 내가 이러한 물량들을 매도했을 때 제대로 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분양하는 물량들 속에서 어떤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표를 보고 계신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부터 8월까지의 단기간에 그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5월에는 23,812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있었다면은 이제 최근 8월 같은 경우에는 27,710가구로 이제 소폭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수도권의 가구의 미분양 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 3,563건에서 이제 5,000건이 넘게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분양 주택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도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런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비교를 보게 된다면 이제 송파구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18억 4,500만 원의 아파트의 가격이, 직전 가격이 9월의 거래가를 봤을 때는 5억 정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억 6천만 원. 수치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모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 시기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런 낙폭의 크기가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노원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만 원의 아파트의 가격이 5억 9천만 원으로 이제 3억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락 사례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낙폭이 큰 그런 자료들, 기사들, 실거래가를 비교해가지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집값 하락폭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수치로,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빅스텝으로 올리면서 금리에 따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대를 넘어서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는 8%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집값에 영향을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한 주 지날 때마다 수천만 원씩 하락, 실제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동산의 가격들, 그리고 오버슈팅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영끌 몰린 노도강, 수도권 더 심각하다.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 그리고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영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노도강의 아파트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GTX가 부풀린 집값, 거품 꺼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다루었는데, GTX의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기대 심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최근에는 GTX 호재의 바람이 불면서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와 아울러서 이런 호재가 믹스가 되면서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이 지금 현재는 주택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가 심화가 우려된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양극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고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를 넘어서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가격은 이런 양극화의 시장이 이제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도강의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제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했는데, 20대와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율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 자료를 보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1만 1866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 중에 2030 세대가 거래를 한 비율은 4150건으로 34.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2030 세대가 이런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지금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노도강 지역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뭐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 2030의 세대들이 이제 이러한 아파트를 무리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지만은, 내가 만약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더 싸게 팔고,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더 싸게 사려고 하는 생각은 신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에서 1주택자가 대신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팔고 싼 가격에 내가 다시 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을 급급매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급급매로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또 싸게 산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을 샀고, 그리고 싸게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부동산의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세대들 중에 무리해서 아마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급매로 아마 물량을 내놓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 건데, 이 시간을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열매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미분양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밀려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지금 서울의 신축 및 노후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개발 여건들이 아직 좋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 신축 아파트 및 노후 아파트까지도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서울의 아파트의 지표들이 모두 하락 추세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된 시세의 차이를 보게 된다면, 이제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이 5월에 최근에는 17억 원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 같은 경우에 신월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7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이제 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 아파트도 30억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26억 원에 조금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송파구 오금동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가격이 9억 7천만 원으로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소견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추후에는 이제 많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던 구시가지의 아파트들이, 구축의 아파트들이 이제 신축의 아파트로 변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발 여건의 호재들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된다면 아마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규제, 그리고 부동산의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2년 10월에 미분양이 된 단지는 어떤 곳들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땅집고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 이편한 세상 옥천 퍼스트원 같은 경우가 545세대 중에 407가구 수가 미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많은 가구 수가 미분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음성자이 뭐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454세대 중에 이제 1001세대 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가 미분양이 났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세대수가 작지만은 대다수의 분양 가구가 미분양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구만 분양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전북 군산에 있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6가구 중에 이제 한 세대만 분양이 되었고 65가구가 거의 청약 미달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수라든가, 그리고 더샵, 광양 라크포엠, 전남,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최근에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많은 것은 알 수가 있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 작전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도 300가구 모집에 127세대가 지금 현재 미분양 가구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에도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차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물량들을 선별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을 보게 된다면 이제 10월 같은 경우도 79,220건이 있고요. 그리고 11월과 12월 같은 경우에도 4만 건과 3만 건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있는 분양 물량,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10월과 11월, 12월에 있는 이런 많은 물량들 중에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분양가가 저렴한 곳,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설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설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입지하고 가격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물량들 속에 어쩌면은 남들이 보지 않는 좋은 물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 예정 물량들도 살펴봤는데요.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장 속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어쩌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 가격이 책정되어서 나오는 물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들, 미분양 물량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너무 멀리서 관망하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입지의 물량들,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물량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